이것을 한번 제가 만든 걸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네. 제가 만든 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 감쪽 같은데요? 그럴싸한가요? 네. 감쪽 같은 게 아니라 그럴싸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그냥 저 정도의 퀄리티의 네. 이미지가 붙여져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네, 오늘은 GUI 디자인 할 때 아이콘과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아이콘과 이미지를 내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고, 또 특정 스타일, 예를 들어 3D 스타일의 아이콘을 만든다고 할 때는 그 3D 툴을 다뤄야 되잖아요. 시네마 4D 같은 툴을 따로 배우고 익히고 써야 되는데, 미드전이나 다른 제가 오늘 알려드릴 플라멜이라는 AI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미드저니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익스플로러 탭에서 간단하게 3D GUI 아이콘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해서 나온 결과물을 띄워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죠. 보면은 이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생성된 이미지의 스타일만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롬프트를 가져오겠다 치면 이 프롬프트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이 스타일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스타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첨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를 오버하면은 사람 모양, 그리고 클립 모양,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네. 사람 모양은 이거의 캐릭터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쉐입이나 이 형태 있잖아요. 인물을 넣은다 치면은 그 인물 생김새를 레퍼런스 삼아서 활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사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클립은 이 스타일을 쓰겠다는 거예요. 또 외형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쓰고, 여기서 오렌지 iOS 앱 아이콘, 그래서 여기서 앱 아이콘을 좀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오렌지 알람 클락 앱 아이콘을 쓰겠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 스타일대로 한번 써보겠다 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죠. 네, 나왔습니다. 어때요? 앱 아이콘 하나가 금방 나왔죠? 나쁘지 않은데요? 네, 아까 그 레퍼런스 스타일을 이용해서 네. 앱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실제 앱 아이콘으로 해도 사실 손색이 없기는 하겠어요. 퀄리티 자체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좀 다른 걸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알람 클락 GUI 아이콘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중에 보고 나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볼래 라고 하나 찝어줄 수 있겠죠. 어떤 걸 한번 찝어볼까요? 네, 이걸 찝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프롬프트 또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고 스타일 차용하고 싶을 땐 이렇게 눌러주고, 또 여기서 이 형태를 레퍼런스 삼을지 아니면 스타일을 레퍼런스 삼을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런 스타일을 만들 때 이런 키워드를 넣으면 되겠구나 따로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3D 렌더링, 뭐 아이소메트릭, 그리고 클레이 머티리얼, 이런 거를 나중에 이런 스타일 만들 때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대시 파라미터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로우, 그리고 6.1 버전의 미드저니 엔진을 쓴다. 그리고 R은 리핏입니다. 보통 생성을 해줄 때 미드저니는 4개를 생성해 주는데요. 이것을 4번 반복해라. 그럼 한 번 입력해서 16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 있고요. 네,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4세트를 도출하게끔 명령을 준 격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알람 클락 만든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이 프롬프트를 내가 만든 것도 다시 한번 텍스트를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것을 이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 삼겠다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형태와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또 스타일 레퍼런스라는 REF 구문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이미지의 스타일,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의
스타일 템플릿을 모아놓은 이 사이트가 있어요. REF 이 숫자로 된 구문인데요. 보시고 나 이런 질감의 이런 사진 질감, 또 이런 컬러, 빛과 조명 마음에 드는데 하면은 이 스타일 레퍼런스 이 구문을 카피를 해서 내 프롬프트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클릭하면 카피가 되죠. 그럼 여기서 뒤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스타일 REF 숫자, 그리고 또 대시 눌러서 이 스타일 웨이트이 있습니다. 이 가중치가 기본 디폴트가 100인데요 0에서부터 1000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 레퍼런스에 가까울수록 1000이 되는 거고, 스타일 레퍼런스 구문을 입력하는 게 무효화 시키려면 0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8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되게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아이콘이라고 하고 이 스타일을 넣을 수도 있고 이 스타일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스타일을 어떤 걸 넣느냐 따라서 이런 질감의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미드저니 공식 사이트가 아닌 거죠?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신기하다. 이게 억 단위로 있는 거라서 개인이 모으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나왔네요. 보시면은 아까 스타일 레퍼런스 이 3은 이 느낌에 가깝게 유사하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프리즘 비슷한 네. 스타일 같은 걸로 조금 더 글로시하고 색깔도 조금 쨍한 느낌이 들죠. 그러네요. 네. 너무 재밌고 신기한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면은 업스케일해서 좀 더 고화질의 이미지로 뽑아낼 수 있고요. 한번 업스케일 해보겠습니다. 업스케일 할 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좀 다이내믹하게 변경을 하면서 업스케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아주 살짝만 미묘하게 변경을 해서 업스케일 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썰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 업스케일이 진행 중입니다. 업스케일 돼서 나왔습니다. 아, 네. 좀 더 고화질이 됐죠? 네, 그럼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저니에서 나오는 이미지 아웃풋 형식은 PNG인데요.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배경을 내가 투명하게 바꿔서 쓰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때는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사이트 가서 배경을 빼줘야 됩니다. 한번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눕기를 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은 포토샵 가서 되게 힘들게 했을 텐데요. 네. remove.bg라는 사이트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별도의 로그인도 필요 없고요. 비용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엔요. 네, 여기에 방금 생성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러면은 짠 하고 배경 뺀 이미지의 프리뷰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500 곱하기 500 픽셀로 다운로드 할 때는 무료고요. 네. 조금 더 고화질의 HD급의 레졸루션으로 다운로드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유료입니다. 일단 일반 모드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됐고요. 이렇게 배경이 빠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테스트를 해보고자 일단 UI볼 사이트,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인데요. UI볼 가서 현재 상품화된 서비스의 스샷들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볼 수가 있는 사이트예요.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들 다 미드저니에서 생성할 수 있죠. 충분히 이런 아이콘들 방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토스 앱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요 이미지에 나와 있는 3D 아이콘을 제가 만든 걸로 한번 교체를 해보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좋은데요?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다운로드 받아서 피그마에 붙여왔고요. 요것을 한번 제가 만든 걸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네, 제가 만든 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쪽 같은데요? 그럴싸한가요? 네. 감쪽 같은 게 아니라 그럴싸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그냥 저 정도의 퀄리티의 네. 이미지가 붙여져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레이아웃 만들고 네. 사실 이게 시선을 잡아주는 글래머러스한 이미지잖아요. 네네네. 이런 아이콘들 붙이면은 하나의 앱 GUI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배경을 지우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remove.bg도 있지만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플러그인을 한번 활용해서 배경을 한번 지워볼게요. 네. 플러그인에 보시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아이콘 8 백그라운드 리무버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아이콘 이것을 이 플러그인을 써보면 되는데요.
전 이미 써본 적이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예시로 미드전에서 만든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그인 들어가서 아이콘 8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선택을 해서 리무브 백그라운드를 눌러봅니다. 그럼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프로그레싱 서클이 돌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배경이 따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굳이 리무브 비지 웹사이트 안 가서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편하죠?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로 시네마 4D나 다른 3D 툴로 하나하나 모델링하고 매핑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미드저니와 플러그인 통해서 GUI 에셋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참 유용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슷한 스타일로 여러 오브젝트들을 한꺼번에 생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디자인 시스템 만드는 그랬을 때도 좀 유용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보너스로 또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플라멜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제와 함께 이렇게 3D GUI 아이콘, 2D GUI 아이콘, 일러스트레이션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보고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은 이 이미지의 스타일로 다시 생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 레퍼런스 삼는 것처럼 스타일이 첨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스처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네. 검지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3D 아이콘을 만들어줘. 손 모양의 아이콘을 만들어줘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왔죠? 잘 나왔네요. 네. 네.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미지 편집하기를 통해서 배경이나 디테일 살리기를 할 수 있고요. 배경 지우기 여기서 바로 한 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다른 미드저니에 비해서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아주 괜찮은데요? 조금 더 그런 GUI 에셋 만드는데 네. 특화된 툴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카드 웹사이트에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미드저니 그리고 플라멜을 통해서 GUI 에셋, 특히 3D 스타일의 아이콘을 만들어봤습니다. 3D 툴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그리고 숙련되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쉽게 텍스트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일단 이렇게 빨리 GUI 아이콘을 3D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예전보다 확실히 엄청 그 기회비용이 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